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이죠. 동영상 올렸고요.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연계 동영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균형 잡기 동영상이니까 연계 동영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제가 오늘, 좀 그냥, 이 얘기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순방향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다리 조작을 조금 계산적으로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너무 올라와서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자, 이 말 뜻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리 조작을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들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위로 막 올라오는데 오른쪽 상체 쪽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오른쪽 상체 쪽으로 오면 문제가 뭔가 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왜? 오른쪽이 원래 컸기 때문에. 큰 데다가 피가 많은 데가 더 많은 피가 올라오니까 이게 오른쪽 폐가 더 처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 되니까 또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오른쪽 머리로 많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다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도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타임, 루틴을 정해갖고, 텀을 정해갖고, 이렇게 자꾸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성들처럼 이렇게 근력이 좀 있고, 운동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한다든가 학교 생활 한다, 이런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장인들이 힘든 상황,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또 어려운, 또 유리한 점도 있어요. 또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하시고, 일단 문제는 특히 이제 시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분들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꾸 하셔야 되고, 또 집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여성들이나 남성들 가운데도 이제 연로하시거나 이래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운동이 거의 안 된다. 운동을 해도 파워가 안 나와서 이게 뭔가 혈액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합당한 힘을 가해야 되는데 힘을 전혀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좀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 동영상에서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리 조작을 통해서 상체로 피가 많이 올라올 때, 좀 힘을 좀 적게 들이고 왼쪽 가슴으로 피를 좀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누워서 모래주머니 차고 이래 있어도 되긴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모래주머니 해갖고 피가 많이 이동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고착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혈관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누워있을 때, 밤에 잘 때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 운동을 통해서 그쪽에 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돼.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몸이 바뀌면서 몸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 제가 저쪽 집에서 했던, 화장실 쪽인데, 이렇게 턱걸이, 철봉을 이렇게 걸어 놓고, 거기다 철봉에다 스트레칭 바를 2개를 엮어서 좀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개는 너무 헐렁헐렁해서 약해갖고 2개를 엮어갖고 좀 탱탱하게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보셨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영상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왼팔 운동, 겨드랑이 운동하면서 문틀에 이렇게 철봉,
철봉을 걸어 놓아서 철봉에다가 스트레칭 바 2개 걸어 갖고 이렇게 왼팔로 이렇게 확 잡아 당기는 운동하는 거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드립니다. 거기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말로만 설명드리는데,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나빠졌는데 왜 나빠졌는지 몰라서 당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물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허벅지 쪽, 허벅지 안쪽, 뭐 하여튼 여러 군데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뭐 손가락이나 뭐 발가락 이런 데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옆구리나 이런 데서. 근데 그 외에도 좀 항상 먼저 점검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다리 조작을 하고 나면 피가 상체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주로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해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오면, 이게 안 그래도 오른쪽에 피가 많은 상황인데 피가 더 오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약간 다리는 혈액순환이 되는데 이 상체 쪽에서, 오른쪽 상체 쪽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가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그냥 많이 와서 폐가 처진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이쪽이 센 피가, 혈관이 큰데 더 많은 피가 들어오니까 혈액순환이 또 안 되면서 폐가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점검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일단은 거기에 이제 제가 화장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철봉을 걸어놓고 스트레칭 바를 걸어놨는데, 거기 그 스트레칭 바 밑에다가, 바로 밑도 아니고 약간 아래쪽 뒤쪽, 약간 뒤로 이렇게 좀 빠져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칭 바를 바로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엔 약간 밑으로 뒤로 당기는 거.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그죠? 이렇게 당기면 약간 더 좋은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바로 밑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약간 뒤쪽에서, 약간 뒤쪽, 한 10cm나 한 20cm 뒤에서 당겨도 좋아요. 근데 그 의자를, 편안한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왼팔로 스트레칭 바를 잡으세요. 일단 잡고만 있어도 약간 피가 겨드랑이 쪽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운동을 강하게 해주는 쪽이 왼쪽 겨드랑이거든요. 왼쪽 겨드랑이. 물론 등 쪽도 하고 옆으로 밀기도 하는데, 물론 오른팔도 하고. 근데 왼쪽 겨드랑이 운동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그쪽을 거의 뭐 한 번 할 때마다 20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한 5, 6세트 했는데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하게. 다리 조작을 많이 안 해도, 물론 그전에는 다리 조작을 많이 할 때는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 팔 운동을. 근데 이거 팔 운동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폐 들어오는 게, 이거 일종의 팔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념을 좀 알고 계세요? 오늘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세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스트레칭 바 떨어지는 지점 약간 뒤쪽에서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 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잡고 있느냐. 10분 내지 15분 정도 잡고 있어야 돼요. 10분 내지 15분 잡고만 있어도 이거 엄청나게 이쪽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그냥 잡고 있으면요, 힘을 안 들이고 계속 10분 정도 잡고 있으면 나중에 어깨가 아파요. 그냥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힘을 가해야 돼요. 자, 이 말 중요합니다. 그냥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없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뭐 여성분이든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분이든 그냥 잡고 있으면 어깨가 아파요. 힘 닿는 데까지 그냥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1분에 한 번씩이라도 1분마다 한 3번 정도 쫙쫙 당기세요. 힘 닿는 데까지만 당기세요. 내가 힘이 없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만 당긴다. 한 2번 내지 3번만 콱 당기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한 10분 정도 앉아 있다라면 10번은 당길 수 있잖아요. 그죠? 10번을 당겨도 뭐 3번을 당기면 30회를 당긴 거예요. 그죠?
뭐 15분이면 45회를 당긴 거죠. 그러니까 15분마다 45회 당겨서 많이 당긴 거죠. 많이 당긴 거죠. 그것도 계속 잡고 있었으니까 연결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봉에 스트레칭 바람을 20번 당기고 끝 이러면 그냥 20번 당기고 끝이에요. 그냥 그만큼 힘이 왔다가 들어올 피는 들어왔다가 못 들어오는 피는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계속 당기고 있다는 거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잡고만 있어도 피가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왼쪽 상체 쪽으로, 왼쪽 등 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없게 이렇게 그냥 잡고만 있는 것보다는 살짝만 힘을 주세요. 살짝만. 예? 살짝만 당기는 듯 안 당기는 듯 그 정도 힘을 주다가 1분마다 한 번씩 한 3번 정도 잡아 당기라는 겁니다. 왼팔을. 이해되셨죠? 자, 요 작업을 왼팔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왼팔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왼팔을 그러니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런 작업을 하는데 1분에 한 번씩 3번씩 잡아 당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는 1분 동안 이런 뭐 경치 구경을 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TV를 보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1분 뒤에 또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중간에 좀 해야 될 건 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계속 당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10분이 끝나고 나서 해도 되고, 혹시나 여러분 또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분 가운데, 그러니까 15분이면 7분 30초 딱 절반 지점, 그러니까 반환점 지점에, 예? 중간 지점에 10분이면 5분쯤 지났을 때 일어나서 가서 옆으로 밀기, 예? 벽 짚고 옆으로 쫙 미는 거 있잖아요. 미는 동작, 당기는 걸 했으니까 미는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는 동작 해야 되니까. 그 미는 걸 그냥 뭐 하여튼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한 15번을 하든 그냥 한 번 하세요. 중간에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해도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여러분 확실히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끝날 때는 그 10분이 다 끝나고 무조건 밀기를 한 번 해야 됩니다. 한 15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면 20번. 힘껏 하세요. 있는 힘껏. 그 왼팔은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리 조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한번 세밀하게 설명할게요. 왼팔 설명은 대충 끝났습니다. 왼팔 설명 끝났습니다. 자, 다리 조작.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동영상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화장실 문지방, 그러니까 문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문틀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차기가 가능한 겁니다. 발차기가. 앞발차기. 그러니까 뭐 뒤꿈치 차기도 할 수도 있어요. 뒤꿈치는 그냥 바닥에다가 살짝 한번 당겨주기도 할 수도 있고, 앞발차기는 앞꿈치를 눌렀다가 문틀에다가 신발 신고 문틀에다가 툭툭 차주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도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왼팔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10분 동안, 15분 동안 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살짝 잡아당기면서, 살짝 당기면서, 중간중간에 세게 당기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하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오른쪽 어깨를 좀 들고 있어 보면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른쪽 폐가 좀 들리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들리면 횡격막도 들리고 오른쪽 창자가 좀 여유 공간이 생겨서 창자의 움직임이 좋아져요. 대장과 오른쪽 소장 간의 연결성도 더 생기고 소장 사이의 가스 이동도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으면. 들고 있어도 좋고, 들고 있는 거 좋아요. 오른쪽 어깨 툭툭 쳐도 되고, 중간중간에 오른팔을 이렇게 툭툭 후후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2단계로 올라간다고 했죠. 하나, 둘, 촥, 촥. 하나, 둘, 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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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도 돼요. 2번, 3번 해도 되고, 그리고
오른팔 운동을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 바를 여기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그 맨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가끔씩 물병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물병으로 저 오른쪽은 위로 오른쪽 어깨 위쪽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어깨 위쪽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자, 밑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몇 번 하고, 그죠? 이것도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물병을 탁 내려놔요. 왠가 왼손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고 있는 게 물병보다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물병을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해도 좋은 거예요. 맨손으로 해도 좋고,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뭐 한 5분에, 뭐 3분에 한 번 해도 괜찮고, 5분, 이거 10분 잡고 있는 동안 한 2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심지어 안 해도 상관없고 물병 운동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면 더 좋아요. 하면 더 좋다니까. 왜? 오른쪽 어깨가 약하니까 더 강하게 해주려고 해주는 거니까. 2번 하면 더 좋겠죠. 또 오른쪽 어깨 들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동영상에서 오른쪽 어깨 들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 보세요. 이거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어깨가 약간 더 처져 버려요. 제 몸이 약간 기형적으로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들려고 저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저 오른쪽 어깨 많이, 이쪽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오른팔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 툭툭 쳐주고 또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10분 동안 앉아있다. 15분 동안 앉아있다. 머리 누르기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하세요. 최소한 2번 내지 뭐 3분마다 하든 5분마다 하든 오른팔 운동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럼 오른쪽 머리 피가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왼손은 여전히 계속 잡고 있고 왼손은 여전히 계속 잡고 있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리 조작도. 다리 조작은 뭐 어디 여러분들이 문틀이 어떤 형태의 문틀인지 모르겠지만 왼발을 앞으로 차야 된다라면 왼발을 앞으로 차기에 좋은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오른발을 앞으로 차야 된다면 오른발을 앞으로 차기에 좋은 자세. 뭐 좋은 자세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의자 위치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의자 위치를. 그죠? 그러니까 앞차기 하는 발은 이렇게 하고 뭐 뒤꿈치를 해야 되는 발은 그냥 뒤꿈치를 살짝 누르듯이 당기듯이 살짝 해주면 됩니다. 굳이 뒤꿈치가 이제 힘을 냈다 그러면 굳이 뒤꿈치를 할 필요 없는 분들은 뒤꿈치를 안 해도 돼요. 저는 뒤꿈치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얼추 맞아져서 어제도 약간 약해졌는데 또 운동 조금만 하니까 어제 100원짜리 뒤에 뒤꿈치 하나 넣으니까 왼발에 100원짜리 한 개 넣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또 빼버렸습니다. 저녁에 15g 그냥 빈 껍데기만 차고 있는 형태고 저는 그죠? 하여튼 자 이거 모래주머니 이거 활용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뭐 뒤꿈치에 힘이 많이 가는데 막 모래주머니는 내버려 두고 뭐 왼발 앞차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미련하죠. 미련한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다. 그죠? 뒤꿈치 힘이 너무 많이 가면 뒤꿈치 모래주머니 중량을 좀 빼줘야 돼요. 5g이라도. 그죠? 그리고 앞꿈치를 해보고 앞꿈치에 막 힘을 줘도 계속 뒤꿈치에 힘이 가면 5g 더 빼주면 되죠. 더 빼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중량 조절도 하면서 그 벽에 이거 문틀이니까 나무든 시멘트든 벽지로 이렇게 발라져 있든 하여튼 벽이잖아요. 뭐 샤시든 그거 툭툭 차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꿈치 운동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래 앞차기 한다고 그냥 앞차기만 자꾸 해제끼면 안 돼요. 앞차기를 한다라는 거는 앞꿈치가 약하다는 거야. 뒤꿈치보다. 앞꿈치가 약하고 앞쪽 허벅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앞차기를 하는 발은 앞꿈치를 좀 누르고 계세요. 뒤꿈치를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앞꿈치로 피가 좀 왔다 싶을 때 그때 앞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꿈치를 계속 누르다가 앞차기를 해버리면 여기
앞쪽에 앞꿈치 피가 더 빠져버려요. 더 약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앞차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쪽 무릎을 들고 앞차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앞꿈치를 좀 눌러줬다가 앞차기를 해야 뒤꿈치에 있던 피가 앞꿈치로 왔다가 무릎으로 해서 앞쪽 허벅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차기 하는 발은 미리 앞꿈치를 걸어 다닐 때도 앞차기를 하고 싶으면 앞꿈치를 누르면서 앞차기를 해야지, 뒤꿈치를 누르고 앞차기를 하는 거는 좀 뭐가 좀 약간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뒤꿈치가 센 사람들, 저는 오른발은 뒷발이에요. 오른쪽 다리가 뒷다리였잖아요. 그 뒤꿈치가 센 거예요. 그 저는 오른발을 자꾸 무릎을 들고 앞차기를 하는데, 앞차기를 할 때 항상 앞꿈치를 누른 다음에 앞차기를 한다. 그럼 앉아있을 때도 그냥 있다가 앞차기만 하면 자꾸 앞꿈치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으면 앞꿈치로 눌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앞차기를 무릎을 들고 문틀을 한 두어 번 차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줄 때 이제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자꾸 강해지겠죠. 강해지겠죠. 왼쪽 다리는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를 살짝 한 번씩 이렇게 왼쪽 엉덩이 힘주고 살짝 당기든가 뒤꿈치에. 근데 뭐 이 다리는 나중에 해도 돼요. 뒤꿈치 운동은 나중에 일어서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의자에다가 툭툭 치는 것도 괜찮아요. 의자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발 신고 있으면. 맨발로 하면 아파서 아야 이러면서 못할 수 있는데, 운동화, 러닝화라도 신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 치면 되잖아요. 안 아프잖아요. 그죠? 조치를 취하세요. 나는 맨발로 아파서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 가끔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발 신으면 괜찮아요. 그죠? 실내화 같은 거라도. 슬리퍼는 안 됩니다. 슬리퍼는 발톱 다쳐요. 또 뒤꿈치 뼈 다쳐요. 제가 운동화를 신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저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다리 조작을 하면 위로 오른쪽 상체 쪽으로는 피가 많을 거다. 그러면 왼팔 운동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5번, 6번, 7번, 8번 말씀 계속 반복드리고, 왼쪽이 많이 딸리더라. 부족하더라. 운동이 계속 필요하더라. 심지어 누워서 잘 때도 왼팔에 더 차고, 왼쪽 가슴, 왼쪽 어깨 쭉지 올리고 자더라. 그것도 안 돼서 스트레칭 바를 잡고 있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족하냐를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다리에서는 자꾸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오는데 문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올라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겁니다. 올라오면 머리로도 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걸 잘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받아줘야 되는데, 이 받아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하더라는 겁니다. 운동이 안 되면 모래주머니라도 활용해서 붙들고 이게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오히려 다리 조작을 줄이시라. 어떤 때는 후퇴 전략을 쓰시라. 다리 조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아니 할 수도 없고, 이 다리가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앞쪽 허벅지나 뒤꿈치 쪽이 대등해질 때까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비슷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운동을 가르쳐 준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도 하면 좋아요. 왜? 힘이 덜 드니까. 이거 잡고 있는데 뭐 그래 힘이 들어. TV 보면서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위치만 맞으면. 중간중간에 뭐 3번 땡기는 그거 뭐 힘들어요. 물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다고 했어요. 그 선택이에요. 여러분 더 좋아지고 싶으면 하세요.
어깨 좀 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데 제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분에 한 번 꼴로 가서 팔 운동을 해요. 겨드랑이 20번 당기고 오른팔부터 시작하죠. 오른팔 3번 밀고 옆으로 3번이나 4번 당기고 겨드랑이 20번 당기고 뒤로 한 어 뒤로 한 14번 15번 당기고 옆으로 한 19번 20번 밀어 주고 이걸 20분마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나가면.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그래야지. 집에 오면 그렇게 안 해요. 집에 오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놓으면 저녁에 그냥 약간 후퇴 전략을 하면서 제가 쉬거든요. 약간 후퇴 전략을 하면서 쉬는데 20분마다 한 번씩 하면 6세트를 해요. 2시간이라면. 그죠? 1시간이 3번이니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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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 3번이니까 2시간 하면 6번이잖아요. 2시간 반 하면 7번, 8번 되니까 제가 뭐 한 7, 8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운동 강도 엄청나게 센 거예요. 2시간 반 동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정도로 이렇게 또 그냥 당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몸무게가 65kg 가까이 되는데 왼팔로 이걸 잡아 당기면 65kg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스트레칭 바 이거 잡아 당기는 거하고는 개념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겨봐야 한 20kg 될까 말까요. 당겨봐야 한 20kg 내지 한 25kg. 근데 제가 운동장에서 이거 당기는 건 거의 최소한 65kg. 제 몸무게가 들리니까 3배 차이에요. 3배 차이. 제가 이거 20번 당겼다는 건 스트레칭 바 60번 당겼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20분마다 60번 당긴 거예요. 스트레칭 바를. 그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 상황하고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내가 다리 조작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리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줬다, 피를, 혈액을. 그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죠? 여러분 보고 제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저는 먼저 여러분에 앞서서 사전 테스트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리 조작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후퇴 전략을 쓰기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리 조작을 계속 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제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오른발 앞차기는 계속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피가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니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다리 조작을 안 하니까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막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이렇게 하지 말래, 저렇게 하지 말래 이거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얼추 말씀드린 건데 두 번째 동영상에 조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